소농자가 그동안 좀 일이 있어서 우리 지혜명상 카페에 들르지 못했는데 등업 신청하신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등업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회원 게시판에 달 가는 길님께서 준회원 질문방이네요. 거기에 이제 쿤달리니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내용 읽으면서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손홍자님 반갑습니다. 근래 들어 경험하기 시작한 이상한 느낌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를 끊임없이 눌려왔습니다. 심하면 매일매일 눌린 적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가위 눌림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마비된 몸으로 마구 발버둥을 치기도 했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가위 눌림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가위 눌려봤자 안 죽는다라는 생각이 자리가 잡혀서 숨까지 안 쉬워지는 가위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초연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깨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위 눌림 일반 사람들은 많이 걸리진 않는데 많이 눌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가위 눌려봤자 안 죽는다 이런 결론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왔듯이 숨까지 안 쉬어지는 정도가 안 쉬어지는 가위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초연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연해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포하고 근본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공포하고 싸워서 이겼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포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공포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네요. 공포와 싸워서 이기더라도 공포가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항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훨씬 줄어드는데 항복받더라도 가끔 이제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또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도 이제 지혜가 발휘돼서 앞으로도 계속 공포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다음 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가위 눌림과 동시에 깨어나면서 온몸에 이상한 오르가즘 같은 느낌이 퍼지는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은 남자가 사정 직전 느끼는 오르가즘과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더 온몸 가로 열고 발바닥 끝부터 머리끝까지 가로 닫고에 퍼지면서 더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느낌이 시작되는 곳은 허리 아래쪽인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엉덩이 바로 위 가로 닫고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으로 순식간에 그 말로 표현 못할 쾌감이 쭉 번져나가더라고요. 쿤달리니 소능자가 얘기했던 것하고 많이 비슷하죠. 허리 아래쪽이니까 이제 그 꼬리뼈 근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회성이라면은 이것을 자꾸 분위기를 연출하셔야 돼요. 그때 이 군달리니가 일어났을 적에 어떤 느낌이었었나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그 느낌을 다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원인으로 B가 발생하게 되는데 몸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도 돼요.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소농자가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를 연출을 하면은 A가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최초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쿤달리니를 어떻게 자극했더니
그러니까 꼬리뼈 근처 어떻게 자극했더니 이런 쾌감이 오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쾌감이 난 것처럼 그런 그때의 그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쿤달리니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면서 쿤달리니가 이런 부분을 자극하니까 되더라. 의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의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되면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느낀다는 극도의 오르가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죽음 중독증이라는 증세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죽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쾌감을 느끼고 마스크를 벗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는 타이밍을 놓쳐 그대로 죽어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제가 느끼는 느낌이 죽기 직전에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죽기 직전이란 말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쿤달리니가 작동하는가 아니면은 엔돌핀이 작동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수능자가 그쪽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들은 거 몇 개 단편적인 것 이런 것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쿤달리니는 최소한 몸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하고 관련되는 기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엔돌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간접적으로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 엔돌핀하고 쿤달리니하고는 좀 별개. 물론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가 모든 몸 안에 있는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주겠지만 직접적이진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별개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쿤달리니가 작용함으로 해서 그 엔돌핀이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수능자가 보기에는 그 직접적으로 관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그 수능자가 쿤달리니, 가이눌린, 루시드 드림 여기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쿤달리니가 음으로 흐르는 경우와 양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 음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공포나 그런 쪽으로. 그런데 그것이 양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적에 뭐 쾌감이나 아니면 행복감, 즐거움 이런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머리에서 연꽃이 피어날 적에 그 경험담 얘기해 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이제 양으로 흐르는 경우죠. 그런데 양으로 흐르는 경우는 지금 적어요. 그리고 음으로 흐르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정도의 에너지 사용되는 것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 말고 지금 강렬하게 쿤달리니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는 가해눌림을 당했을 적에 그 극도의 공포 그리고 또 외적인 뭐 사자를 만났다든가 그런 적에 강렬하게 느껴지는 쿤달리니 강렬하게 작용하죠. 그런 식으로 강렬하게 작용을 할 적에 몸에서 그 음으로 흐르는 경우 말고 양으로 흐르는 경우 그런 경우 엄청난 쾌감 또는 그 행복감 좀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 직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수능자가 잘 뭐 경험도 해본 적 없고 자세한 뭐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련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에는 좀 심한 강도의 가위에 눌렸을 때 죽음과 가까운 느낌에 화들짝 깨면서 이런 느낌을 같이 받았지만 요즘은 가위 눌림도 없이 자다가 잠에 빠지려는 순간 갑작스레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 강도와 지속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느낌의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온몸이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괄호 열고 온몸에 이상한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느낌 가로 닫고. 혹시 가위 눌림의 초월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용 자체로 봐서는 가위 눌림, 그러니까 몇 달 전에는 가위 눌림에 들었을 적에 죽음과 가까운 느낌의, 그러니까 공포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공포하고 즐거움, 쾌감하고 같이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이라는 말은 계속 이런 일이 지속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위 눌림도 없이 자다가 잠에 빠지려는 순간 갑작스레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이거는 수면 경계면이 있다고 선홍자가 말씀드렸죠. 수면 경계면을 지날 적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수면 경계면이 아니라 그 중간계, 중간계에 있을 적에 중간계로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가위 눌림이라는 건 소홍자가 그랬어요. 그 상황이 뭐 잠을 못 잤다든지, 뭐 피로하다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육체적인 피로가 있다든지, 가슴에 뭘 올렸다든지, 그런 거는 그런 경우에 많이 걸리다 그런 거지, 뭐 가슴 위에 책 얹었다고, 뭐 손 얹었다고 항상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그 중간계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 그 중간에 있는 중간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가위 눌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그 에너지가 작동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가 공포를 느꼈을 때 작동하기 때문에 A가 벌어져서 A가 원인이 돼서 B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면, 사자를 만들 때 공포를 느끼는 게 A라고 치죠. 그게 원인이 돼서 B 군달리니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B 군달리니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 공포가 느끼는 것.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이제 A가 원인,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가역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두 개는 하나의 짝이다. 하나가 일어나면 나머지도 다 반대 방향도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에 빠지는 순간에 갑작스레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랬으니까 중간계, 수면 경계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수면 경계면도 같이 이렇게 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면 경계면에 들어갈 적에 수홍자가 그랬죠. 귀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고, 엄청나게 큰 바람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바람 소리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 중간계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위 눌림을 많이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가위 눌림에 익숙해져서 가위 눌림이라는 걸 겪지 않고 중간계에 머무른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연히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들어가면 가위 눌림 그런 거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하지 않았기, 가위 눌림 없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많이 초연해졌으니까 가위 눌림에 대해서 그 새로운 느낌, 이걸 갖다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느낌을 경험하겠다보다는 원래 이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공포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라는 대상 때문에 공포만 바라보고 공포만 신경 쓴 거죠. 깨어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공포를 느끼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보인 거죠. 어떤 한 사람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얼굴만 신경 쓰니까 그 사람 얼굴만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매나 뭐 그런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이 있는 뭐 집이라면 뭐 그 집에 뭐 방 안에 뭐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보면 돼요. 그 강도와 지속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느낌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온몸이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느낌에 집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꼬리뼈 쪽 그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경험해 보시고, 이거 만약에 이게 지금 자주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해보시고 관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쾌감을 어떤 쪽에 온몸의 쾌감이 전해지는 것, 꼬리뼈 쪽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서
원인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중간계 안에서 문제인데 중간계 아니라 일상생활에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쿤달리니 가이눌린 루시드는 거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혹시 가이눌림의 초월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는데 일단은 가이눌림이 초월하려면 그 공포하고 싸워서 이기셔야 되고 항복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혜도 갖춰야 되고 용기도 갖춰야 되고 이 부분은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워낙 그 가이눌림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된 거거든요. 숙달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초월 직전이다, 초월의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이눌림에 걸렸더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못 움직이죠. 근데 가이눌림에 걸렸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눕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은 뭐 초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예전에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자연생활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잠깐 기수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원장님이 저를 보고 지금껏 가르친 제자 중에서 기운의 터득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사정으로 인해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 느낌의 원인도 나도 모르게 발생된 기운이 축맥으로 흘러들어갈 때 느끼는 것, 그리고 쿤달리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쿤달리니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축맥 뭐 이런 쪽으로는 소롱제가 잘 몰라요. 어떤 곳에서 사용하는 그 특수한 그 용어인데 이런 말, 뭐, 축맥, 뭐, 기맥, 뭐, 하여튼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소롱자가 그거 일일이 다 용어 이렇게 배우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롱자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뭐,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기운의 터득이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런 쪽으로 경험을 본인이 뭐 의식했든 안 했든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쪽으로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 그 경험해본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빨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집착이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버려야 다음 거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달가는 길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으로 보면 지금 쿤달리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보다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많이 알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그 가위를 눌리는 그 중간계에 들어가니까 가위도 눌리지 않는데 어떤 이상한 느낌,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 그 부분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쪽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홍자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얻었으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손에 뭘 쥐고 있으면은 다른 걸 또 손에 쥘 수 없어요. 그 손에 쥔 걸 먼저 버려야 다음 거를 손에 잡을 수가 있죠. 달가르님 이 부분이
앞으로 수행을 계속 하신다면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본문 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믿지만, 예전에 가위 눌림 상태에서 발버둥 치다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방안을 돌아다녔던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육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강한 노이즈 같은 현상으로 시야가 불안정하고 어두운 상태였는데 제 육체는 분명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다 라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불쾌해서 머리를 마구 흔들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깨어보니 침대에서 누운 채 눈을 뜨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분명 방금 전까지 침대 앞에서 일어난 채로 머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순간 이동처럼 침대 위라니.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예전부터 참 많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각성 상태가 지금 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꿀 적에 그 꿈을 꾸면서 이것이 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 어떤 거는 꿈이라는 걸 인식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 또 하나는 꿈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깨어나면은 꿈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깨어나고 나서도 이거 방금 내가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로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너무 실제 같은 꿈을 꾼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닫고 앉고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죠. 다시 설명드리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깊은 잠 다음에 깊은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꾸면은 그 현실하고 좀 구분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 이 달가는 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원님들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하기 좋게 말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상태는 사실은 좀 다른 상태예요. 그런 꿈하고는. 여기는 지금 중간계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깊은 꿈이나 뭐 낮은 꿈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소롱자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면 경계면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람이 왔다 갔다, 좌우에서 왔다 갔다 부는데, 그게 좀 심하게, 일부러 또 심하게 유도를 했죠. 거기를 계속 여러 번 관찰하려고. 그러니까는, 약간 몽롱한 상태죠. 의식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성 상태가 좀 약했어요. 어쨌건 기회가 왔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뭐 몇 분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30초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랬다가 불편해서 그랬나? 어쨌든 엎드린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팔을 갖다가 펴가지고 상체만 일으킨 거죠. 옆자리로 좀 옮겼어요. 평소에 자던 자리하고 좀 삐딱하게 있었거든요. 똑바로 잤다 그러면 약간 삐딱하게 대각선으로 옮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찌 됐는지 그 다음에 다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집사람이 옆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홍자가 생각하기에 나 옆으로 갔는데 내 자리로 왔는데, 거기서 눈을 갖다 떠보니까 원래 처음에 자던 그 자세 그대로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달가느님하고 지금 비슷한 경우가 이 경우 같아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소롱자가 분명히 옆으로 갔어요. 상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은 거죠.
지금 달가는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런 경우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은 이제 발버둥 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꿈이었다고 말하기도 참 뭐하고 생각이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생각이었다고도 말하면 어쨌거나 그냥 꿈이라고 합시다. 그런 발버둥 치다가 가위 눌린 상태에서 발버둥 치다가 일어나겠다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만약 가령 컴퓨터를 꺼야겠다 그랬을 적에 머리만 생각한다고 컴퓨터 꺼지지 않죠. 손이 컴퓨터로 가서 버튼을 눌러야 그래야 컴퓨터가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위 눌림은.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가는 길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가해 눌린 상태에서 다시 꿈으로 들어갔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꿈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된 거죠. 발버둥 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 안을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가위 눌림 상태가 아직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위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본인은 이게 보통 사람들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깨어서 일어나면은 가위 눌림이 끝나니까. 그런데 깨어나서 하겠다는 일어나겠다는 그 생각만 한 거지 몸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깨어나려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뭘 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이게 사람의 심리의 좀 특성 중에 이것이 하나인데 본인 스스로 어떤 걸 했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 안 되는 것처럼 분명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꿈인데 이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꿈인데 이것이 꿈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시 확인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그거를 갖다가 몸이 한 게 아닌데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나 꿈으로 한 건데 그거를 실제라고 인식하고 싶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극도의 공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실제 육체가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강한 노이즈 같은 현상으로 시야가 불안정하고 어두운 상태였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용자가 이제 유체 이탈을 한번 시험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보면은 지금 달가는 길님하고 비슷한 경험이에요. 노이즈 같이 그리고 어두운데 노이즈 같이 뭐 좀 TV 화면에 노이즈 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두운 상태고요 좀.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표현이에요. 소홍자가 경험한 거랑. 그런 거는 소홍자가 초기에 경험할 때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마찬가지로 달가라는 길님도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자꾸 많이 하면은 좀 더 선명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져요. 제 육체는 분명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라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홍자가 받아들이기로는 이 얘기는 방 안을 돌아다니고 하면서도 본인은 스스로도 침대에 난 누워있는 상태다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몸 바깥에 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바깥에 있는데 몸이 깨어나길 바라는데 몸이 안 깨어나는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 기분이 너무나 불쾌해서 머리를 마구 흔들면서 불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불쾌도 공포하고 일종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깨보니 침대 위에 채 눈을 뜨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분명 방금 전까지 침대 앞에서 일어난 채로 머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순간이동처럼 침대에 일하니,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예전부터 참 많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쭉 드렸고요. 왜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계에 자주 들어가시는 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중간계가 국외 선정에서도 중간계를 따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체로는 아주 작은 범위, 작은 구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면이거든요. 아주 그냥 부피는 없고 그냥 위치만 있는 거, 선 있죠. 선의 그 특징.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여기에 자꾸 걸려서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1차원이 아니라 3차원,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이게 돼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되고 또 아주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여기서 생겼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 있죠. 뭐 환상의 동물이라든지 뭐 환상의 세계라든지 뭐 실제로 나 이걸 봤다 존재했다 그런 거 뭐 인사체험 뭐 수많은 내용들 좀 특이하고 좀 환상적인 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사람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아주 환상적인 거 기분 좋은 거 행복한 거 이 부분에서 경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참 탐구할 것도 많고 관찰해야 될 것도 많고 실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정리 그에 따라서 또 하나로 깨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은 정리를 뭐 예전에 대충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좀 더 다른 것도 많이 좀 실험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간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한번 훑어봤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두 다 중간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달 가는 길님께서는 중간계에 좀 자주 머무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포를 항복시켜야 된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공포를 더 이상 느끼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쿤달린이나 뭐 중간계 쪽으로 수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주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쾌감을 일으키는 것, 그 오르가즘과 비슷한 그 쾌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탐구하시고 자꾸 연습하셔서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잠든 상태나 중간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